서울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이슈도 있으면서 개발 호재도 많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곳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끄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우리 10단지에 와 있는데요. 이게 뒤에 보시게 되면은 공원이 있죠.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는데 10단지 내부에 있는 민들레 어린이 공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들이 되게 많죠. 예, 너무 이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평화로운 환경이죠. 예. 10단지 같은 경우도 워낙에 대단지고 또 용적률도 낮은 편입니다. 한 169% 정도 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이제 개발되는 창동기지창에서 멀지 않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일단 아주 근접해 있는 뭐 7단지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금액이 많이 쌉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8천에서 1억 정도 갭이 좀 나 있는 것 같고, 뭐 건너편의 9단지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높지만 뭐 적정가로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23평, 24평, 25평 가격이 대부분 비슷하고 지분도 비슷한데, 현재 금액대로는 지금 오늘이 11월 한 초중순이니까 현재 금액은 6억대 중반 정도, 층이나 향에 따라서 약간씩 틀려지겠죠. 6억 5천 전후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단지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들어가 있는 전세는 2억대 초반이지만 새롭게 놓는 경우는 2억 한 8천, 뭐 수리를 좀 깨끗하게 하시게 되면 3억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3억대 중반 정도에서도 이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 잘 생각하셔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액이 보다 조금 낮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평수를 낮추시면 되겠죠. 19평형이라든가 17평형 같은 것들은 이게 뭐 동향이냐 남향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은 틀리긴 한데 위치에 따라 틀리고요. 보통은 동향 같은 경우는 5억대 정도, 뭐 남향 같은 경우는 5억 한 3, 4천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내외 정도 아니면 2억 초반 정도 되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3억 범주 내에 들어와서 투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낮은 평수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3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하나 3억 갖고 서울이 어디다 투자해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거의 할 데가 없어요, 지금. 그죠? 그런데 대규모의 그 창동기지창 등등의 개발지 근처에 있으면서 몇 안 남은 서울의 재건축 대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인 소액으로 3억이라는 상대적인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서울에 남아있는 곳이 많지 않다. 그래서 상계 주공 아파트 단지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고층, 중층 아파트도 있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저층으로 구성된 것도 있습니다. 예, 저층과 고층이 합쳐져 있는데, 뭐 하나의 단지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8평형이라고 하는데, 방은 한 3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분, 가격 외에, 어떤 구조적인 면에서 약간 금액이 반영이 된 걸로도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0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7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지 근처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10단지 저층단지에 와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저층단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른 곳도 곳곳에 저층단지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좀 많은 편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전체적인 용적률이 현재 낮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공단지가 16개, 그다음 건너편 쪽에 창동역까지 하게 되면 19개 뭐 되게 많은데 그 외에도 재건축이 되게 많죠. 그 중에서도 이곳이 5단지, 5층짜리만 이루어진 저층 아파트 단지와 저기 14단지 쪽 거기를 빼놓고는 이 10단지가 용적률이 가장 낮습니다. 한마디로 대지 지분이 가장 크다고 해야겠죠. 평형 대비했을 때. 그래서 평형이 거의 24평 기준에서 12평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 거고요. 그랬을 때 예,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저층단지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요즘 아파트 같지가 않죠. 예, 주차장이 아니라 바라봤을 때 이렇게 뭐 까치도 있고 나무들이 있는 정원 같은 내 집 앞마당이 정원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되게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저층 단지들끼리 있다 보니까 일조권 침해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지금 1층까지도 전부 이렇게 해가 잘 드는 모습, 이쪽도 마찬가지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기는 너무너무 좋은 아파트 단지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11단지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뒤쪽에 마들역하고 이제 붙어 있는 모습이고요. 마들역 역세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단지 쪽보다는 조금 더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 정비창 기준했을 때 거기보다는 금액이 24평 기준했을 때 한 2천만 원 뭐 이 정도 약간 차이는 납니다. 근데 뭐 전세는 여기 가깝다 보니까 좀 오히려 더 잘 나온다고도 하고 큰 차이는 없이 가격대는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낮다. 네, 그런데 이제 지분 차이랑 입지 차이가 있으니까 뭐 그 정도 나는 건 당연하겠죠. 어찌됐건 거주하시면서는 역세권이고 또 이렇게 보면은
커다란 이제 마트도 있고, 그 다음에 종합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되게 좀 편리하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있는 것 같아요. 좀 정감 있는 분위기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권이 가깝고 여기 가깝고 하다 보니까 거주하기 되게 편한 그런 11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상계주공 12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12단지는 마들역하고 초역세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단지도 이제 12단지도 지금 여기 가깝다 보니까 지분이 아주 크거나 용적률이 뭐 낮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뒤쪽이 14단지랑 가격이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단지 같은 경우는 좀 뒤에 있지만 좀 지분이 크고, 여기는 거기에 상대적으로 지분은 적지만 이제 입지가 좀 더 가깝다, 역세권이다,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13단지는 조금 더 저렴하고, 그러니까 여기 한 21평 정도 구입하는 걸로 뭐 그런 쪽, 뭐 13단지나 16단지 쪽에 조금 더 큰 평수 24평, 5평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세 같은 것들은 사실 이제 집 상태에 따라서 좀 많이 틀리긴 하지만 여기 가깝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편이고요. 30년 된 아파트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수리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자 수리라고 해서 보통 한 1평에서 25평 기준했을 때 1,000만 원에서 한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리 비용을 좀 들이게 되면은 전세값이 확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보다 보통 작은 평수는 한 적어도 3, 4천, 큰 평수 같은 건 거의 한 8, 9천 정도 이제 상승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입주돼 있는 것보다는 새롭게 신규로 새를 놓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인기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깝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장점이 있고, 전반적으로 12단지도 좀 조용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 이 아파트, 상계주공 아파트의 특징들이 단지 내에 들어오게 되면 나무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 어린이 놀이터, 공원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거주하는 거에 편의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상권을 이용하는 편리성보다는 그런 걸 떠나서 실제로 어떤 그 친환경적인 쾌적함, 그런 거는 어느 단지나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상계주공 13단지입니다. 13단지의 모습을 보니까 여기 세대수가 많지는 않아요. 930여 세대 되는데 많지 않다라는 게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죠. 상계주공이 다들 뭐 2,000세대가 넘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이 13단지가 다른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조금 외부에서 볼 때 인지도는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14단지 뒤편 쪽에 약간 그 메인 도로변에 접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덜 찾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액은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금액에 맞춰서 찾다가 13단지의 금액이 되시면 그냥 과감하게 구입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재건축 단지 같은 것들 볼 때 여러분들 입지라든가 뭐 대지지부라든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맞는데, 어떤 단지가 있어서 너무 외곽에 있고 또 지분이 좀 크고 뭐 이러한 이유들로 추천을 안 하시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저는 서울에서는 적어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좋은 거 뭐 7단지라든가 3단지라든가 뭐 역세권에다가 기지창 개발지 근처에 있는 게 물론 더 좋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걔네들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따라가서 연동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투자로서는 더 좋은 걸 사나 덜 좋은 걸 사나 똑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금액에 맞게끔.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적게 되면은 그만큼의 수익률은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다는 둥, 세대수가 작다는 둥, 지분이 뭐 작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하면서 투자 추천 안 하시고 뭐 용적률이 180%니까 재건축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맞는 얘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참고만 하시고요. 실제로 분당에서는 한 140%대에 있는 아파트도 뭐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서대문구에서는 230%지만 또 재건축을 하는 또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금액은 분당 쪽이 조금 더 높은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딱 일률적으로 명중률 몇 %면은 재건축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거는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금액에 맞춰서 사시면 됩니다. 예, 뭐 좀 아주 좋은 메인보다 좀 덜 좋으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똑같이 올라간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주 좋은 단지 아니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그 근처에 나한테 맞는 그 아파트가 있다. 그럼 사시면 돼요. 주공 아파트 했는데 주공 아파트 도저히 안 맞아요. 옆에 있는 주공 단지 아닌 것들을 이름이 좀 없는 아파트다.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올라요. 옆에 있는 아파트가 좋아지는데 그 옆에 있는 주공 아파트가 좋아지는데 그 옆에 있는 일반 아파트라고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액에 맞춰 사시면 되는 거지. 이거는 뭐 용적률이 안 좋아서 이거는 뭐 규모가 작아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투자로서는 좀 잊으셔도 됩니다. 금액에 맞춰서 구입하시면 돼요. 예, 올라갈 땐 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13단지 같은 경우도 외곽에 있지만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실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여기 와서 보니까 단지들은 다 이제 쾌적한데 여긴 거리도 나가봐도 되게 조용합니다. 아까 뭐 10단지, 11단지는 조금만 나가보면 상권이 뭐 역세권이 가깝다 보니까 좀 시끄러운 거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또 오히려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를 더 선호할 것 같고 실제로 현지 부동산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곳에든 13단지 같은 경우는 실거주자의 어떤 그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런 쾌적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도 여기 살게 되면 다른 데 못 나갈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투자에 있어서는 가격의 하방 경직성, 실거주자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좀 방지해주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앞쪽에 보시게 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 저 멀리 보이는 게 이제 포르나 노원 8단지 아파트 재건축한 거예요. 위치가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그래서 뒤쪽에 산을 끼고 있고 조용한 환경 단지에 아이들 키우기 전 학교가 좀 근접해 있는 곳. 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단지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14단지, 상계주공 14단지 앞에 와 있는데요. 14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지금 왕복 3차선 도로의 사이에 두고 또 이쪽 뒤편 건너편까지도 14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뒤쪽으로 수락산 쪽하고 불안산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굉장히 좋고 쾌적하다 이런 평가가 많은 곳이고 보시게 되면 등산 안내도 같은 걸 보더라도 이렇게 길을 따라서 이제 등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위치가 여기인데 쭉 올라가면은 수락산 정상, 오른편까지 가면 불암산인데 솔직히 불암산 여기서 가기 힘들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오전에 가볍게 가까운 쪽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니시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굉장히 한적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날씨가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좀 조용하면서 좀 거주하기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14단지, 상계주공 14단지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저층 아파트가 있고 중층 아파트도 있고 길 건너에 있는 것도 14단지 아파트입니다. 이것도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고요. 지금 5단지를 제외하고는 5층으로만 구성된 5단지를 제외하고는 상계주공 아파트 중에서 가장 용적률이 낮은 곳입니다. 뭐 148%, 158% 약간 상이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가장 낮은 용적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서 지분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지분이 크다는 장점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약간 그 위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4단지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끄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여줬던 수락산 쪽 라인의 길 건너편 쪽의 14단지 같은 경우는 그 용도 지역이 약간 틀립니다. 2종 주거 지역으로 돼 있어요. 여기 3종 주거 지역으로 돼 있고 향후에 뭐 종상향 받아서 8단지 포르나 노원처럼 상향해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2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금액이 약간씩 틀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 3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4억대 한 초반 정도, 3종 주거지에는 4억대 한 4, 5천 정도 약간 규모가 약간 금액이 틀리게 형성은 돼 있다고 해요. 어쨌든 뭐 통합적으로 재건축이 될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고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14단지 쪽은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와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 11단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통상적으로 보는 아파트 같은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조금 더 이 아파트인 아파트지만 좀 더 쾌적하고 좀 조용한 분위기가 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산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등산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것도 저층 아파트 단지 앞쪽에는 주차장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이렇게 풀밭이긴 하지만 좀 눈을 좀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만 있는 것보다 좀 삭막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뭐 나뭇잎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 앞에 우리가 정문 들어올 때 경비 아저씨께서 계속 열심히 쓸고 계신데 이만큼이나 쌓았습니다.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14단지입니다. 투자로서 관심을 많이 두셔도 좋을 아파트 단지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건너편 쪽 11단지랑 마주보고 있는 게 이제 바로 15단지입니다. 15단지. 여기는 보시면 이름이 상계 상록 아파트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임대 아파트입니다. 전세대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뭐 연식도 비슷하게 되고 위치도 비슷하다 보니까 재건축이 가능은 한데, 이게 이제 소유주가 개개인 소유주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조합 방식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이제 시행업체가 이 땅을 뭐 매입해서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예, 뭐 그런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15단지는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재건축이 가능은 하나 좀 다른 아파트보다 좀 늦어지겠죠. 커다란 시행사가 들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외관의 모습은 해도 잘 비추고 굉장히 깨끗하네요. 그죠? 예, 일단 어쨌든 내부를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상계주공에서 제일 이제 북단에 있는 것들이죠. 15단지와 16단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6단지의 모습이 좀 도색을 최근에 한 것 같아요. 좀 깔끔한 모습이고, 15단지도 마찬가지로 도색을 했어요. 근데 색상은 약간 다르게 구분을 지어 놓긴 했네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건 보도블록으로만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고, 이렇게 물타리가 있거나 벽이 쳐 있거나 그런 것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5단지, 16단지는 하나의 단지처럼 느껴져요. 이게 이제 공무원 임대 아파트로서 15단지가 됐고, 16단지는 예전에 공무원한테 분양한 단지죠. 그래서 사실상 일각에서는 15단지와 16단지를 합쳐서 하나의 어떤 아파트 단지로 이제 재건축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지겠죠.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모습이고, 만약에 뭐 15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니까 전부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시행사가 뭐 전격적으로 뭐가 매입을 하는 게 생기게 되면 16단지 조합원들과 이렇게 공동시행자로서 개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의외로 다른 단지보다 가장 빠르게 추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6단지 외곽이 있다고 눈여겨보시지 않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금액대로는 다른 아파트 단지들보다 입지가 조금 뒤에 있다 보니까 빠져 있어요. 그래서 5평을 기준했을 때 한 5억 5천 정도? 그러면은 앞에 있는 뭐 11단지나 21평 정도의 금액과 비슷한 거니까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로 앞쪽에 뭐 상경중학교랑 동일초등학교였나요? 바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니기도 편하고, 단지가 하나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생겨 있어서 거주하거나 이제 하실 때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15단지에 있는데, 저 건너편 쪽에 보시면 16단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5단지입니다. 그리고 제 뒤편에 있는 게 이제 15단지와 16단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가예요. 외관이 굉장히 깨끗하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기 이제 지어진 건 88년도 여기 아파트 지을 때 지은 건 맞는데 중간에 리모델링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한 거고, 엄청나게 큰 규모의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쭉 둘러봤는데 부동산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부동산이 이렇게 없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되게 많잖아요. 생각해보니까 15단지 자체가 임대 아파트니까 당연히 중개 거래를 할 만한 건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이고, 지금 16단지랑 15단지가 이 상가를 같이 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16단지는 상가가 없다는 거예요. 상가가 없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 뭐 불편하지 않냐,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 사실은 상가와 불협화음이 나게 되면서 지금 지지부진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과천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 뭐 청담동도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분리를 한 해 만에 막 그러기도 하고요. 음마도 마찬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16단지 같은 건 상가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속도가 더 빨리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 16단지가 통합이 되던, 아니 16단지만 지금 어쨌든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외로 좀 빠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15단지와 16단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경계도 별로 없고, 사실상 하나의 단지처럼 느껴지는데, 뭐 추진은 통합을 할지 별도로 할지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행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노원구 학원가 쪽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화면에 보이는 것과 또 맞은편 쪽도 전부 다 이제 거의 다 대부분 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한 7, 8층 정도 되는 상가가 양옆으로 거의 대부분 90% 가까운 수준으로 다 학원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원구 학원가는 굉장히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근방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학생들이 이쪽 학원가를 다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그 학원가 근처에 있는 집, 주택이나 아파트는 가격이 되게 비싼데요. 노원구도 외곽에 있지만 이렇게 가격이 높게, 그리고 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원가도 무시 못하죠. 이쪽에 학원가 좋다라는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고,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뭐 어느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라는 것, 뭐 그런 인식, 그 다음에 뭐 학벌, 뭐 이런 것들이 좀 파괴된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이 출제의 지름길이라는 인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가려면 좋은 선생님, 좋은 학원을 가야지 된다, 이런 인식이 하루아침에 깨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한때는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뭐 언택트 방식이 많이 유행하고, 그렇게 되면은 오프라인 학원이 좀 많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제가 이제 자녀들도 이제 키우면서 학원 이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뭐 줌 수업이라고 해서 온라인 수업도 하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많이 하는데요. 뭐 학부모님들은 그런 것들을 아직 많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선생님하고 대면하면서 직접적으로 공부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초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 학업 성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다지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학원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런 오프라인 학원의 위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프라인 학원에 대한 선호도는 당분간은 깨질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이렇게 학원가가 형성된 곳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원가 중심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은 당분간은 여전히 계속 강세를 띨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완벽하게 뭐 우리가 그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대체가 될 때까지는 이 학원가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이고, 그로 인한 이 근방에 대한 가격 상승, 가격의 강세는 계속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원구 쪽은 학원가가 사실은 저희가 그 이번에 둘러봤었던 주공아파트 단지들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뭐 도보권으로 걷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리고, 뭐 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옆에 지금 노란색 차량, 이게 학원 차량일 텐데, 이런 어떤 셔틀용 버스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이제 태우겠죠. 그렇게 해서 뭐 주공아파트 단지뿐 아니라 학원과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이쪽을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원가 쪽은 지금 장점이 그야말로 학원가고, 단점은 지금 역세권하고 좀 거리가 멀다는데, 그래서 이제 동북선 이제 경전철이 이제 그 예정이 돼 있죠. 그렇게 되게 되면 교통도 좀 편리해지면서 지금보다 더 가격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공 아파트 단지들이 먼저 재건축이 된다 하면 80년대 후반에 지어진 것들이니까요. 이쪽에 있는 것들은 90년대 뭐 초중반 쪽이 많은데, 그쪽에서 가격을 좀 선도해 주게 되면 이쪽도 영향을 받아서 당연히 같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 뭐 자녀 있는 실수요자분들은 장기 거주하게 되면서 가격 상승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동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상계주공 9단지 나와 있습니다. 9단지 쪽은 이제 상권하고 좀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여기 이제 상가 쪽에도 부동산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 찾는 분이 많다는 얘기겠죠. 자, 뭐 어느 단지를 저희가 이제 16개 단지를 딱 둘러봤는데 내부는 다 비슷합니다. 어떻게 생긴 건 다 비슷하고, 그리고 도색들을 많이 해서 외관상으로는 좀 깨끗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특징이 이제 10평대에서 작은 평수는 뭐 매매가 4억서부터, 또 비싼 것들은 뭐 30평대 같은 건 8억이 넘는 것도 있고, 중간 것들은 뭐 위치에 따라서 5억 5천, 6억 5천, 예, 단지별로 24평, 25평 기준했을 때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는 금액에 맞춰서 하시는데,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되시게 되면은 새롭게 세를 맞추는 것들은 약간 좀 무리를 하시게 되면은 세가 잘 들어가거나 좀 금매가 나오게 되면 24평 정도까지도 구입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평수가 많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전세가도 좀 낮아지다 보니까 갭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진 않습니다. 지금 작은 평수 같은 거는 전세가 상승한 게 보통 한 3천, 4천 정도고, 20평대 같은 거는 전세가 상승하는 게 뭐 거의 한 8천, 9천에서 1억 정도까지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갭이 더 줄어든 거는 오히려 조금 더 큰 평수가 더 갭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만 더 금액을 보태시게 되면 평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예비 안전진단 동의서를 거의 대부분의 단지에서 받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뭐 안전진단 통과가 여부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추진되고 있다는 거에 의의를 두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이라는 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긴 기간을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은 구입하시게 되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 현금 흐름을 따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이제 그 노원 상계중공아파트 16개 단지를 좀 돌아봤고, 창동 쪽에는 사실 시간이 요즘 해가 너무 금방 떨어져서 열심히 돌았지만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습니다만, 그건 다음에 또 한번 현장을 둘러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상단부 쪽, 그 노원역 기준에서 상단부 쪽인 9단지부터 16단지까지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저희가 이제 3억대에서 이제 사실은 뭔가 투자자분들이 오셔도 서울 내에서는 별로 사실 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이면서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이쪽이 아직은 그 정도 금액대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 현장을 한번 저희가 대신 한번 나와서 둘러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